반갑습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은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애터미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아직까지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도 이런 마음,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을 또 들으실 때도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정보 전달 방법. 상대가 긍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더라도 상대가 알아듣지 않는다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예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상대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해했다고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또 설득에 그래야만이 설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와 행동 사이에 있는 갭을 메꾸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행동하는 것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설명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발적인 의욕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정말 가슴속으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 정보를 정말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를 왜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제 위기의 그 원인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수출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1%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약 461억에 수출을 했고요. 전년도보다 이제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수출 부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히나 많이 감소된 곳은 반도체, 석유 제품, 선박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출이 부진해지면은 국가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 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IMF, OECD에서는 2.6%를 얘기했었고요.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각자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지표를 표현을 했는데 며칠 전 뉴스에 1.9%로 낮아졌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2.6%, 2.5%, 2.4% 얘기했는데 1.9%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 연말에는 1.78%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정도 수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퇴보하고 있고 역행하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일자리는 보면은요, 제조업이 17만 명이 감소했고요, 건설업은 19,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아주 심각한데요, 확장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했을 때 23.2% 정도 실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2년째 내리막이라고 표현하고 식당, 술집의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식당의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건 TV조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매출 부진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 종업원을 모두 해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식당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와이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둘이 힘들게 12시간을 일해도 시간당 10,000원 밖에 벌지 못한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1시간에 10,000원도 채 못 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의 현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법인들이 파산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난주 뉴스인데요. 법인들이 파업을 하면서 집기들을 지금 이제 중고 시장에 내다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법인 파산이 500여 곳이 지금 달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 들어오는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10%에서 15%가 늘어났다. 네. 법인들이 지금 부도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회생, 예전에는 회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파산을 더 많이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생도 불가능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인데요. 유엔에서 발표하는 고령화 구분입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고요. 이 65세 이상의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은 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자료도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지만 해마다 지금 좀 달라요. 작년에는 25년도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3년도라고 또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더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9세 노인분이 주차 관리를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현직에서 나와서 15년 정도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지금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복지국가 뭐 만드는 이런 쪽에 이제 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 인구가 650만 명인데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 네. 절반이 일자리도 없고 폐지를 근근히 주우면서 그냥 밥만 드시고 그냥 살아 계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문제고 앞으로 더 심각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지금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배 이상이죠. 45.7%.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양호한 편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초저가 아니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도 빠르고 가장 암울한 현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또 세계 최고의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0만 명당 116.2명, 하루에 45명 정도가 자살을 하신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노인만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 인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전체 OECD 국가 전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또 출산율 이야기입니다. 1971년에는 출산율이 4.54, 그러니까 부부가 4.54명을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형제가 제법 많은데 저도 이 때이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0.98명. 네. 부부가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를 이제 안 낳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반기 신생아 출산율은 역대 최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년에 대비하면은 2017년에는 18만 8천 명, 2018년에는 17만 1천 명, 1년 만에 1만 7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까 올해는 뭐 한 16만 명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이대로라면은 한국은 300년 뒤에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이분은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자, 언제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2006년에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에 이야기했는데 2010년, 2013년, 2015년 뉴스들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 제품들을 사용할 소비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붕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또 4차 산업혁명이 또 지금 이제 문제가 추가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또 로봇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처럼 인간은 필요 없다. 네.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인간이 필요 없어질 것이고, 필요 없는 일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자리를 또 뺏으러 올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로봇의 위협으로는 이 내용을 한번 로봇이 보도록 하죠. 완전히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있던 일들을 머지않아 로봇이 훨씬 더 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여전히 인간 쪽이 더 뛰어나지만 로봇은 이미 우주 공간이나 지구상에서도 인간에게 있어 위험한 지역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고, 실험실이나 조립 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실제 인간들의 전쟁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로봇은 더 많은 일을 차지하게 되겠죠. 로봇에게는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이나 주택수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혹독한 노동 조건에 대해 파업을 일으킬 일도 없고 지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휴가를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용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인간보다 월등하고도 저렴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다면 과연 사람을 고용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쩌면 네, 이게 아마 답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비싼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사람의 그 일자리들을 지금도 이미 빼앗고 있고 앞으로는 대부분 다 빼앗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분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분들의 미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은 없어져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괜찮을 건데 그 로봇으로부터 일자리를 뺏긴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는 괜찮겠지,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봇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나요? 네. 호모사피엔스는 자, 요거는 JTBC 프로그램을 제가 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아주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뭐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요. 네,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뜻이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대부분 여기는 다 지금 스마트폰을 제가 알기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제 가족들도 100% 지금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30억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70억, 뭐 70몇 억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30억 정도면은 뭐 한 40 몇 프로 정도. 그런데 여기는 2020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 80% 이상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곳에는 보면은 23년, 25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가 맞은 것 같아요. 20년은 바로 다음 해니까, 내년이니까 아마 아닌 것 같고, 한 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한 60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포노 사피엔스 중심에 문명을 만드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스마트폰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기업들은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던 예전에 휴대폰 회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저기 마산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던 노키아라는 회사,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했던 그 회사도 지금은 뭐 노키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여러 곳의 스마트폰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고요. 일반 핸드폰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핸드폰 회사들도 지금은 자취를 다 감춰버렸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기업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게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소비자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고 발전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작년 2018년까지인데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 성장 순위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 자료가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바뀌는 거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 음악도 아주 재밌고, 이 바뀌는 거 보면은 갑자기 회사가 여기서 생겨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출액들이잖아요. 이 매출액들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애플이 1위죠. 애플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2위가 구글, 3위가 아마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코카콜라, 6위가 삼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자동차 기업,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그리고 이 코카콜라는 뭐 온 세계인들이 다 마시는 음료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나?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기업이 이렇게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달라졌는데 뭐가 다르다는 것이지, 이 기업들은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연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연결을 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 구글 같은 경우는 아마 애터미 사업자들 다른 분들의 이제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곳은 아마 구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구글이 전 세계의 기업들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그 구글 시스템에 맞추는 그런 자동차를 생산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글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이 구글이 될 것이고, 일반 전 세계 아주 유수한 기업들, 아주 대단한 기업들은 구글의 하청업체 같은 아마 그런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저는 이 쇼핑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에는 쇼핑을 지금 현재 36%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시다 보면은 번듯한 건물에 임대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이 자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게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자기의 사업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자영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부도가 나고 문을 닫는 요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비를 내는 건물을 차려서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핑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이 쇼핑의 방법이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도 이것과 아주 밀접한, 거의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도 인터넷 쇼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방 계속 말씀드린 내용처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소비 활동 자체를 지금 바꿔간다는 거죠. 소비를 바꿔가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맞추는 그런 기업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먼저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은 다들 아시죠? 네, 아마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리테일의 개념이 바뀌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리테일이 바뀌면서 공룡기업 아마존이 지금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쇼핑 부분에 있어서요. 자, 우선 리테일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영어로 리테일, 한국어로는 소매라는 뜻이다. 자,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인간의 역사는 리테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물물교환부터 화폐 거래, 시장의 형성, 대형마트 등. 자, 이 부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리테일의 역사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리테일 아닙니까? 결국 어떤 소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느 기업에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또 그 기업은 어떤 유통에 팔고 있겠죠.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아마 이 리테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리테일의 역사라고 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테일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에 또 큰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직까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구매를 할 수 있어요. 해외 직구, 저도 스마트폰에 아마존 어플을 깔아놨는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보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도 결국 우리나라에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요거는 아마존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물류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은 게 드론입니다. 드론. 이 큰 물체는 뭔지 아시겠죠? 물류창고죠. 물류창고. 물류창고, 뭐 야구장, 돔 야구장 정도만한 크기의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주문하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주문과 동시에 바로바로 배송하는 시스템. 네. 대한민국에 이런 거 몇 개 와가지고 이렇게 물류하면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아마존이 원래 아마존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인터넷 서점이었거든요. 아마존이 처음에 생길 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은 월마트였고, 그 월마트는 또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순위가 밑으로 다 내려갔네요. 이거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입니다. 요게 2019년 올 초까지 이 사람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요. 네. 이게 얼마 정도 단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인 빌리언 달러라고 해놨는데 아마 150조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로 40조를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주 교묘한 탈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자료로 주면은 세금이 없나 봐요. 탈세. 그럼 계속 결혼해서 계속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야 되나? 어쨌든 월마트가 가족이 4명인가 원래 이제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밀려났어요. 그런데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워렌 버핏 이 두 분이 세계 1, 2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마존을 이 제프 베조스를 과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통을 장악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느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유통. 네. 그래서 그런 유통이 살아남고 그런 유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팡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너도 나도 쿠팡만 때린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쿠팡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쿠팡이 지금 하는 정책이 아마존 같이 한국의 아마존처럼 하겠다. 한국의 유통을 싹쓸이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 배송이다, 새벽 배송이다,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쿠팡으로 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동네에
점포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존 물류 창고 모습인데 쿠팡이 아마존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쿠팡 CEO더라고요, 대표. 소비자가 쿠팡 없이 사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를 만들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쿠팡에 의존해서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 젊은 CEO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수조 원의 돈을 지금 받아가지고 적자를 지금 3조의 누적 적자가 있다고 하죠. 3조 누적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 쿠팡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정희 회장 인터뷰를 보면은요, 이 젊은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아서 이런 사람을 지원해주고 싶다. 그 돈이 3조예요, 3조. 예,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알았는데 쿠팡이 미국 회사더라고요. 미국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디지털 시장에서 승자 독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쿠팡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쿠팡이 모두 독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쇼핑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굳이 그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만 해도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인터넷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독식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자영업을 하려고 뭔가 자기가 하면은 뭔가 장사가 될 것처럼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3조 원대 통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점에서 유통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은 지금 이렇게 변했죠. 기존 재래식 유통에서 소비자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소비를 했고요. 대형 할인점이 생기고 인터넷 쇼핑과 TV홈 쇼핑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편리해졌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자영업의 기회를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직장인들이 꿈이었던 자영업의 기회가 유통이 변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편리하고 싸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같은 이런 회사가 이제 나왔던 거고,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는 가장 제대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최고의 회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유통 방법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 유통이 전 세계에서 아마 최후의 유통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대형 할인점과 일반 인터넷 쇼핑몰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직 애터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애터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은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라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애터미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최초에 이 해모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항암기능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팀의 연구개발과 기술 제공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콜마라는 회사와 이제 합작을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연구소 기업 1호 기업, 1호라는 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연구소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정말 좋은 기술력들이 있지만 이 기술들을 민간 기업이나 어디 다른 곳에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을 만들면서 기업을 만들게 된 게 이 콜마 B&H라는 연구소 1호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모임을 생산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자력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는 국민들에게는 보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이 콜마 B&H에서 이 해모임과 또 이 기초 화장품 세트, 이 화장품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원래는 애터미는 없었고요.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애터미라는 유통 채널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 좋은 기술들을 국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구소 기업 1호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애터미라는 유통 채널에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써 결국 원자력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기능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좋은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게 되고 애터미의 소비자들이 이 해모임과 육종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소비자들에게는 이 치약이나 이 프로폴리스 치약도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고요. 이 칫솔 정말 작년에 약 3천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는 이 칫솔 정말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칫솔도 애터미 회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협력업체들이 계속 지금 현재 60여 개 정도의 협력업체들이 애터미의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터미라는 이 일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많은 회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생긴 걸 보면은 좀 뭐 인도스럽기도 하고 아메리카스럽기도 하고 차이나스럽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외국에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가까운 곳으로 사실 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도 저도 처음에는 속리산을 다니다가 요즘 이제 지금 경주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귀찮다, 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정말 큰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간다는 거죠. 이분들은 보면은 외국에서 그냥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1박 2일 석세서 세미나에 오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만 원 들지 않을까요? 100만 원 이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고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저쪽에 보시면은 애터미의 경영 목표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벌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고요.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두 분이 이제 탄생하시면서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난 7월 달에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대단한 사업이고, 여기서 이렇게 애터미하고 협력업체에서 만든 이제 제품들을 회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객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애터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터미 홈페이지에 바탕 화면입니다. 이 바탕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쇼핑몰, 이건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은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고요. 단지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들어가 있는 회원제 쇼핑몰인 겁니다. 물론 다른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도 전부 회원 가입을 해야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애터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를 더 이상 다단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도 가장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 오피스입니다. 나의 사무실인데 이렇게 이제 점수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나의 점수도 304,350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이 점수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채널 애터미라고 역시 홈페이지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 화면들은 전부 다 컴퓨터의 화면입니다.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애터미 성공의 길, 애터미 회사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영상이라든지 강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 홈페이지를 가지면은 사무실도 있고요. 거기 안에 쇼핑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폴로 사피엔스 시대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요게 메인 화면이고 요게 이제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고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 오피스, 나의 사무실이죠. 내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은 뭐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하위 매출, 그리고 계보도 나의 하위 회원들이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널 애터미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모든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먼저 보여드렸던 이 컴퓨터 화면은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만큼 지금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자,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시고요. 뭐 아주 대단한 양력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019년도 현재에는 한국 직접판매협회 회장님으로 되어 계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후년쯤에 애터미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전 세계 직접판매협회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 직접판매협회 회장만 해도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그 어디죠?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까? 네, 거기 회장님이 한국 직접판매협회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애터미 회장님이 한국 직판협회 회장이 되셨고 뭐 오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세계 직판협회, 후내년에 세계 직판협회 회장까지 되신다면은 정말 애터미의 위상은 정말 아마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우리 회장님께서 2017년 8월 포춘이라는 글로벌 매거진에 이렇게 표지 모델로 등장하신 내용이고요. 이 글로벌 매거진에는 이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얼굴을 내보내는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이 표지 모델로 나오셨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졌네요. 지금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번 8월에는
이 포버스라는 글로벌 잡지에 또 이제 표지 모델로 등장하셨습니다. 물론 한국 포버스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잡지에 표지 모델로 등장하시는 내용도 정말 대단한 내용이고, 이 한쪽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 포버스 잡지를 읽게 한번 읽게 보여드리면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면은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세상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유통업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잘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면은 소비자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애터미 대중명품 전략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소비자들은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매출 증가 현황입니다. 지금 2009년에 애터미가 시작을 했죠. 2009년에 시작을 하고 이 첫 해의 매출이 2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해 2010년에 매출이 816억 원을 했습니다. 816억 원. 어떻습니까? 3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2011년에는 1296억, 그 다음에는 2324억, 그 다음에는 3332억, 그 다음에는 5075, 네, 그 다음에 7200억, 7800억, 9100억, 작년에 2018년에 1조 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기업이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도 정말 그 매출의 증가세가 엄청납니다. 3배 이상.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도 2배씩 이렇게 매년 2자릿수 이상을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년이 안 됐는데 1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10년 만에 1조의 매출을 하는 그런 유니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놀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했다. 그러면은 와, 저희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 일을 알아보고 저게 과연 맞다면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성장하고요. 이 성장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할 거고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소비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애터미 제품을 안 쓰다가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니까 너무 싸고 좋아요. 그래서 썼어요. 내가 썼더니 내 주위 사람들도 써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리고 전달하고 소비자를 만들다 보니까 또 나로부터 매출도 많아지고 회사의 매출은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매출 증가세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예상은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 매출인데요. 2010년에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에 들어갔고요. 2011년에 일본, 2013년에 캐나다, 2012년 캐나다인가? 14년에 대만 들어갔죠, 대만. 2015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10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911억의 매출을 해외에서 하는데 여기도 엄청난 증가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먹을 것을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생활 형편이 나쁘거나 자기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제품을 애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입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그런 나라에 먹고 바르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수출해서 이렇게 매출을 증가시켜가는 이런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요. 2018년 작년까지 12개 나라에 나갔죠.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러시아 5월달에 오픈하면서 지금 해외 법인이 13개 나라죠. 13개 나라. 여기도 이제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여기는 자 러시아 올해 나가는 것까지 이제 예견을 했었고 중국은 내년에 나갈 것 같고요. 베트남 올 연말에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지금 진출한 나라의 국기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애터미가 진출을 하고 그 모든 나라에 애터미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애터미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 마케팅의 특징은 첫 번째, 가입비가 없습니다. 가입비가 없어서 누구나 회원가입을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또 회원가입을 해서 소비자로 다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없이 회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마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월간 마감, 월간 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아서 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애터미 제품을 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된다.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내용인데요. 무한단계가 아니고 무한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애터미 사업은 아주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천 및 추천 매칭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추천이 없기 때문에 능력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이 있고 추천 수당이 있다면요. 추천을 많이 하는, 추천을 잘 하는 사람만 그룹을 키우고 수입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추천을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예 사업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추천이 있고 추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서버 원코드로 글로벌 사업이 된다. 이 얘기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추천이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무한 단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서버로 비즈니스가 됐다는 이 얘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애터미가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내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내려가는데 나나 아니면은 나의 파트너들 중에 누군가가 외국 사람을 가입을 시킬 경우가 생긴다면은요. 그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 또는 여기에 바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회원을. 이쪽이 글로벌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글로벌 원서버 원코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요. 여기가 일본이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애터미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글로벌 원코드가 원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가서 내가 회원을 가입을 하고 내 하위에 회원들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난 그룹이 있고 일본에 만들어난 그룹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의 파트너 회원들 밑에 일본 그룹을 가입시켜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원서버 원코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애터미 네트워크로 이제 좀 이따 수입을 말씀드릴 건데요. 발생하는 수입들을 연금성으로 매달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쇄 수입이 되고요. 상속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콤푸차입니다. 저도 이제 맛을 봤는데 아주 새콤달콤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이 콤푸차는 회원 가격 22,000원에 포인트는 4,000pb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pb가 좀 낮은 듯 하긴 한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품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가격으로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런 포인트들로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제는 수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자, 여기 보면은 후원수당 지급 체계표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본인 누적 PV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나의 누적 PV. 아까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누적 PV는 304,350점입니다. 저는 그 304,350점만 가지고 애터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점수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점수, 애터미로 내가 회원을 무료로 가입을 했고 나의 이름으로 구매를 했어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애터미 제품들을 구매를 했던 겁니다.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 네 박스가 한 세트로 구매를 하면은 15만 3천 점에 15만 3천 점수에 30만 6천 원입니다. 제가 너무 막 입에 붙어가지고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죠? 이 제품은 지금 현재 단종이 되었고요. 이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19만 8천 원의 앱솔루트 화장품입니다. 19만 8천 원에 10만 점입니다. 이 치약 같은 경우는 PB가 좀 낮은 편인데요. 5만 8천 원, 5만 8천 원 맞죠? 5만 8천 원에 이렇게 5개짜리 내묶음 20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점수는 만점입니다. 만점. 좀 약하죠? 그만큼 이것도 제품을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인용 칫솔이고요. 7,920원에 이제 칫솔 8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PB가 3,900점 맞죠? 3,900점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 집에 필요한 제품들을 일반 마트 가지 않고 백화점 가지 않고 일반 인터넷 쇼핑몰 우리에게 도움 전혀 안 되는 그런 곳 가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애터미 쇼핑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더니 나의 이름으로 저는 30만 4,350점을 저는 모았습니다. 자, 이 점수 가지고 저는 평생 애터미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서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로부터 2개의 소비자 라인을 만듭니다. 소비자 그룹이죠. 소비자 그룹입니다. 사업자 그룹 해도 되지만 소비자 그룹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였듯이 내 주위 사람들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구매를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 점수 30만 4,350점 이 점수 그대로 나는 계속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안 사도 되면은 나는 나 하위의 좌우측에 회원들 이름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앱솔루트 화장품을 한 세트를 사니까 10만 PV. 네. 자, 이쪽에 이 사람 이름으로 해모임을 한 세트 사니까 15만 3천 PV. 네. 이렇게 내가 사는 점수도 내 좌우측 하위 회원들의 점수로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소비자니까 자기 스스로 뭐 10만 PV 또 뭐 5만 PV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이분은 뭐 3만 PV 또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PV 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로부터 이쪽은 좌측 그룹이고 이쪽은 우측 그룹이니까 좌측 그룹의 매출의 합이 30만 PV가 넘어가고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합이 30만 PV 이상 될 때 30만 PV, 30만 PV. 애터미는 30만 PV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잘 생각하고 있으시면 좋은데요. 좌우에서 30만 PV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저 표에 나와 있죠. 6만 5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 점수가 30만 PB 이상 되고 좌라인 합계 30만 PB, 우라인 합계 30만 PB 이상 된 사람은 N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점수 15점, 후원수당 1정산 하는데 6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1정산이 30만 PB, 30만 PB가 좌우에 다 모일 때까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족될 때까지. 예를 들면은 이쪽에는 30만 PB가 빨리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일 만에 되었어. 10일 만에. 근데 이쪽에는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만 PB가 안 차요. 안 차 모여. 그래서 이쪽은 또 계속 더 많아지겠죠. 50만 PB도 될 수 있고 100만 PB도 될 수 있는데 이쪽 30만 PB가 되어서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자, 쉽게 생각해서 작은 쪽이 소실적이 30만 PB가 넘어가면은 수당 발생하고 정산이 된다. 1정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 70만 PB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만 PB가 먼저 맞아져 버리기 때문에 30만 PB, 30만 PB로 정산이 되고 그러면 70만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70만 PB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될까요? 소비자 그룹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그룹이 커지고 대수의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너무 지금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30만 PB가 되고 내 이름으로 더 이상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나의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구매한 PB도 있겠지만 내가 사주는 PB도 많을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자기 이름으로 30만 PB가 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애터미에서 에이전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스폰서님에게 저 애터미 너무 좋아요, 관심 있어요 하면은요 30만 PB가 금방 찹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폰서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많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30만 PB가 금방 차게 되고요. 30만 PB가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하죠. 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30만 PB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도 이쪽으로 소비자를 한 명 더 가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뭐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비의 합이 30만 PV가 되면은 이 사람 뭐가 돼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자, 물론 이쪽에는 30만 PB 이상이 차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정말 소비자잖아요. 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소비자인데 회원가입도 처음엔 잘 안 하려고 하더니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소비자가 되었고 30만 점이 되고 나니까 수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제품을 파는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될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다른 분들을 회원가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비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달하다 보니까 자, 이왕이면 이쪽에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가입시켰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아까 글로벌 원서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애터미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두 라인을 이렇게 알려요. 이렇게 막 두 라인을 알려가다가 그룹을 너무너무 크게, 그래서 제가 시간에서 그림을 다 못 그리지만은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쪽에 매출이 하루에 70만 PB가 일어나고 이쪽에도 하루에 70만 PB가 일어나요. 70만 PB 하루에. 물론 30만 구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만 PB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하루에 일당이 13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자, 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분이 나의 하위에서 하루에 70만 좌우 매출 140만의 매출을 일으켜서 이 포인터들이 이쪽으로 계속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올라온다면은 나의 자책 하루 매출은 여기서만 140만 점. 그리고 제가 이쪽만 키우지 않겠죠. 이쪽도 키우겠죠. 이쪽도 키워나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큰 리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글로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중국 내년에 나가겠지만 중국 오픈하고요. 이쪽은 베트남 그룹이야. 베트남 그룹.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일어나는 매출들이 더 크게, 예를 들어서 150만 점 일어나면은 이 사람의 수입은 하루 일당 26만 원이 될 것이고, 이 그룹 전체 매출조차도 나한테 다 올라오면서, 왜? 무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물론 셀 수 없이 많이 내려가도 관계없습니다. 무한 단계거든요. 100단계, 200단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시면은요, 영원히 회원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영원히 회원 숫자는 늘어나고 영원히 매출은 증가할 겁니다. 그게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왜?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모르던 사람들이 애터미를 제품을 사러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150만 점이 좌우에 맞아서 26만 원이 받는 사람과 나도 150만 점이 맞으면 하루에 26만 원을 받겠죠. 240만 점이 좌우에서 매칭이 되면 하루 일당에 39만 원이 될 것이고요. 600만 점이 좌우에서 맞으면 65만 원에 하루 일당을 받게 될 것이고요. 2천만 점이 좌우에서 매칭이 되면 하루 일당이 지금 현재 N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일당 110만 정도 될 것이고요. 좌우에서 5천만 점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원이 된다면요, 하루 일당 130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또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상한선이 있다는 이 5천만 PB,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좌측 그룹의 매출의 합이 5천만 점, 우측 그룹의 매출의 합이 5천만 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 더 성장을 하겠죠. 나의 좌측 그룹, 우측 그룹의 매출의 합이 5천만 점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고 되었다고 해서 나의 매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더 성장하겠죠. 1년 뒤에는 2억 PB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에는 10억 PB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는 100억 PB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쪽에 좌측 전체 그룹의 매출의 합이 100억 PB가 되는 때가 온다면은요, 2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어쨌든 그럴 때가 온다면은요, 그런데도 나한테 주어지는 수당은 5천만 PB를 계산해서 130만 원 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나를 통해서 좌측 우측의 매출의 합이 5천만 PV가 됐을 때, 나는 후원수당으로서는 상한선이 가고, 후원수당 일요일 4번 빼고 한 달에 26일 계산하면은 약 3,4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없어요. 후원수당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나만 후원수당으로 끝이지 나의 파트너들은 아직까지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 중에 누군가도 5천만 PB가 되면은 이 사람도 일수당 130만 원, 나도 130만 원, 또 누군가가 밑에서 또 좌우에서 하루에 5천만 PB가 발생하면은 이 사람도 하루 일당 130만 원. 자, 이런 사람들이 나의 하위 그룹에 많아지면은 그게 더 행복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5천만 PB가 갖고 있는, 자, 이 의미는, 하루 일당 130만 원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한 달에 8억을 벌었다, 뭐 10억을, 누군가는 10억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 정도까지는 벌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애터미를 통해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지금 현재 사실은 아직까지는 2억 정도 벌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직급에 가서 나눠 먹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최고 직급, 좀 이따 말씀드릴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많아지면은 한 달에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후원수당 3,400만 원 정도와 직급수당하고 이런 수당들을 다 통해서 합해서 한 1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8억, 10억, 20억을 가져갈 일이 아니고 10사람이 1억까지 가고 20명이 월 5천만씩 가져가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이롭지 않느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의 그런 마음으로 5천만 PB를 잘라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 회사의 리더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는 한 달에 뭐 1억밖에 못 벌어서 상한선이 있어서 사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그분들을 지금 시작해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지금 시작해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애터미가 한 달에 1억밖에 못 벌어서 사업이 안 좋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참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한 사람이 엄청난 수입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입을 나눠 가지자, 그런 의미고요. 한 달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만 연금처럼 나온다면은, 매달 5천만 원이 나온다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에 10억을 벌고 100억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론 뭐 천복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이게 무조건 나온다, 자기가 죽어도 나온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면요,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억 정도면은 너무너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만 정말 목숨을 걸고 잘해서 성공한다면은 이 세상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다 드렸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직급 달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판매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판매사 다 아시죠? 또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자, 판매사는 나로부터, 자, 나의 점수는 30만 점만 되어 있어도 돼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 또 앞에 있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 보면은 원래 판매사는 자기 점수는 70만 점이 돼야 되는데, 애터미 회사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월 소실적이 140만 PB 이상이 된 회원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월 소실적 매출이 140만 점이 넘은 회원은 자기 점수가 70만 점이 안 돼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 점수만 가지고도 애터미 수입을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사는 전월 소실적 140만 점 이상이니까 대부분 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자, 애터미 기간 제한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직급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왜?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의 일정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회원이 되어야만이 직급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자, 이 두 기간 안에 해내시면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는데요. 나로부터 좌측, 우측에 250만 PB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회원은 판매사가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요. 이 세일즈 마스터들은 전체 회사 매출 중에 이제 이 직급수당이 20%죠, 20%. 이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또 10%, 50%를 차지하는 10%를 요거 다 더하면 20%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수를 전 세계 판매사들한테 다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게 약 5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계산해보면은, 받아보면은 50만 원 채 안 되고요. 뭐 40몇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 빼고. 네,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그 기간 안에 자측 매출 합이 250만 PB, 우측 매출 합이 250만 PB 이상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후원 수당은 몇 번 받을까요? 250만 PB면은 30만 곱하기 8번. 30만 곱하기 8번 하면 240이죠. 240만 PB. 240만 PB 플러스 10만 PB 정도. 꼭 30만 PB, 30만 PB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50만 PB가 달성되는 보름 만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입니다. 2일부터 16일, 3일부터 17일 안 됩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자, 기억하시고 그 기간 안에 좌우측 매출 250만 PB 이상 달성하는 회원은 판매사가 된다. 첫 번째 직급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시죠? 자기가 판매사 되고 좌우에 판매사 두 명 만들면은 팀장. 또 자기가 팀장이고 좌우에 두 명의 팀장을 만들면은 국장, 샤론 로즈 마스터. 이렇게 이 방법으로 똑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판매사는 세일즈 마스터는 회사 전체 매출 PB의 10%를 계산해서 이 직급 수당을 갖습니다. 이 직급 수당입니다. 5%를 갖게 되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 2%.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페리얼 마스터는 0.3%인데 0.3% 맞나? 그런데 이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 기간에 유지되는 회원이 과연 몇 명일까? 아직까지 지금 6분의 임페리얼 마스터 분이 나왔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좌우에 크라운이 그달에 두 명 유지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제일 많이 가져가신다. 유지되시는 분이. 나중에 유지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달에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 달에 1억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그려봤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는 월 수입이 약 200만 정도 되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월 수입이 약 4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네. 지금 대한민국의 영리더스 클럽 중에 영리더스 클럽이라는 것은 20대, 30대, 40이 되기 전에 연봉 1억 이상 되신 분을 영리더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만 돼도 연봉 1억이 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급 국장만 되어도 월 수입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국장이 유지가 되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넘어가고요. 많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은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 마스터가 되면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받게 되고요.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유지가 되면 월 수입은 5천만 원이 넘어갈 것이고요. 현금으로 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월 수입이 7천만 원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라운 마스터 유지되시는 분들 넘어가시는 것 같고, 대신은 그때의 축하금으로 3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는 많이 보셨다시피 유지되면은 월 수입은 1억 넘어가고요. 1억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으로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받았죠.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네, 박정수 임페리얼님 최초 1호 임페리얼님이시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애터미 비즈니스를 지금 10년 동안 하셨어요. 10년 됐으니까,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첫 달 만에 판매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1년도, 2년도 걸리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0년까지 왔는데 지금 다 성공하신 분들은 세일즈 마스터 대부분 일찍 가셨더라고요. 세일즈 마스터 일찍 가시고 유지하셔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 되셨고, 그래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매달 지금 이제 수천만 원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돈 빼고 이 돈 제외하고 일시불 축하 프로모션으로 일시불로 받는 돈만 다 계산해 보니까 13억 6,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애터미 사업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10년 된 회사의 매출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매출의 35%를 나눠주니까 그게 얼마냐면은 3,5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3,500억 원. 3,500억을 나눠주는데, 자, 얼마? 하루에 10억을 애터미가 나눠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매달 받는 수당 빼고 축하 프로모션만 13억 6,200만 원을 어쨌든 10년 만에 받았어요. 10년 만에.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받은 거예요? 한 달에. 10년이면 몇 달입니까? 120개월입니까? 120개월 동안 13억 6,200만 원 받았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은 거잖아요. 이거 빼고. 이렇게 큰 사업 보셨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예. 정말 애터미는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받고 계시고요. 자, 이 35% 3,500억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는 겁니다. 상한선이 있으면서
자, 애터미 성공자들이, 자,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겁니다. 숫자를 대충 해봤어요. 대한민국, 지금 글로벌로 봅시다. 글로벌로 오토 판매사 이상 유지되면서 한 달에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 200만, 어쨌든 2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다.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리더스 클럽이라고 연봉 1억 이상, 뭐 한 달에 한 1,000만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한 700명 이상 있으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 리더스 클럽은 200명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 연봉 4억 이상은 약 50명 이상, 임페리얼 클럽 월 1억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6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모습이 지금 애터미의 모습인데, 애터미 매출 얼마? 1조 원이라는 겁니다. 글로벌까지 다 해도 약 1조, 작년으로 기준을 해야 되니까 1조 2,500억. 네. 그런데 이 정도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곱하기 10배 하면은요, 애터미 매출 10조 원만 만들어 볼까요? 10조 만들면은 이 35% 계산하면 얼마죠? 3조 5천억. 3조 5천억이면은 다 10배씩 하시면 됩니다. 10배씩. 임페리얼 마스터 60명, 크라운 마스터 500명, 로열 리더스 2,000명, 리더스 클럽 7,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토 판매사 5만 명. 애터미 매출 회장님 얼마 하자 하셨다고요? 100조. 100조 매출하면은, 애터미 매출 100조 하면은, 자, 100배 하자고요. 100배. 임페리얼 마스터 600명, 크라운 클럽 5,000명, 로열 리더스 클럽 2만 명, 리더스 클럽 7만 명.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애터미가 100조 못할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이, 시간이 다 됐네요. 아마존이 지금 현재 매출이, 그거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뭐 한 500조 된다고 들었었는데,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250조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알리바바는 500조 넣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뭐 정확히는 뭐 맞다 아니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쪽은. 그런데 지금 500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1,000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 애터미는 100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반 유통과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생필품을 팔아요. 싸고 좋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애터미 제품이 382여 가지 되는데, 거기는 PB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제품은 계속 늘어나서 나의 매출, 이 콤부차가 나왔는데 저도 사봤거든요. 그런데 제 파트너분들이 사시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났어요. 없던 매출이에요. 회원 숫자가 증가합니다. 제 파트너분들이 매일매일 제가 모르는 누군가를 가입시키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원이 늘어납니다. 글로벌 진출합니다. 앞으로 애터미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만 한다면은 글로벌로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요. 애터미 비즈니스를 우리가 계속 진행한다면은 나의 하위에 글로벌로 무한대로, 무한 단계로 계속 글로벌 회원들이 늘어나서 나의 매출이 늘어나고 나의 수입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애터미 수입은요, 오늘이 나의 수입이 가장 작은 날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애터미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시면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고요. 또 시간적인 자유를 얻으시고요. 전부 다 정말 멋진 삶을, 세상 너무 재밌다, 삶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이고요. 네,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 꼭
제대로 알아보셔서 꼭 잡으시고요.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